안녕하세요. 강의연구소 대표 전아르입니다. 저는 항상 진짜 모든 사람들은 나만의 빛나는 강의 콘텐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 하나하나 정말 별과 같이 반짝거리는 그런 콘텐츠가 있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는 콘텐츠가 없다. 또는 내가 저번 영상에서 어떤 강의 아이디어를 적어봤는데 별로 강의 아이디어가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콘텐츠가 아예 없거나 콘텐츠는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콘텐츠를 찾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 주제를 찾는 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콘텐츠가 없는 사람들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강의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공부를 통해서 밀도를 축적하고 강의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란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란 책에서 소개한 개념입니다. 이 책을 안 보신 분들도 아마 1만 시간의 법칙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했던 말인데요. 1만 시간을 투자하면 한 분야의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만 시간을 투자하면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해도 10년이 걸리는데 지금 나한테 10년을 공부해서 강의를 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은 1만 시간의 법칙과는 다른 접근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조시 카우프만의 뭐든지 잃어버리는 20시간의 법칙입니다. 1만 시간에서 20시간이라니 굉장히 뭔가 부담감이 확 줄어들지 않나요? 1만 시간의 법칙은 100%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어떤 분야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나 글로벌 CEO처럼 전 세계적으로 한 분야의 정상이 되고 싶은 목표는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한 다음에 강의를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1만 시간의 법칙이 너무 그래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20시간의 법칙은 딱 하루에 40분씩만 한 달만 투자를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분야도 충분히 역량을 한 달 만에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20시간의 법칙을 따르면 우리는 딱 한 달만 충분히 몰입을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여도 숙련도를 갖춘 강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제가 OT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생명이나 건강을 담보로 하는 크리티컬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번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뭐 한 달이나 일주일 바짝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크리티컬한 기술을 강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는 제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 달 동안 어떤 주제로 밀도를 쌓아갈 것이냐, 이번 영상도 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핸드폰 메모장 또는 컴퓨터 메모장 그리고 종이나 펜 준비하시고 똑같이 이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스탑하고 준비한 다음에 시청을 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 퇴근하고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재밌고 즐겁게 보고 실천할 수 있는 주제는? 자, 결국 공부를 해서 강의를 만들려면 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억지로 이 주제를 잡고 한 달 동안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은 그 과정이 지속되기 힘들 수 있어요. 한 달이 굉장히 짧은 시간 같지만 또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재밌고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보는 거예요. 뭔가 내가 되게 빡세게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은데 그 피곤함을 잊을 정도로 내가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메이크업, 요리, 또는 방 청소, 정리정돈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수학이나 영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누가 그냥 와가지고 막 엄마나 또는 뭐 배우자가 오셔서 그만 좀 자 이렇게 뜯어 말려도 나 이것만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조금만 더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제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공부를 하실 때 매우 흥미롭게 과정을 지속하기에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럼 스탑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적은 다음에 영상을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네, 스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내가 지금 꼭 가장 필사적으로 고치고 싶은 나의 모습은 제가 3번 강조했습니다. 꼭, 가장,
필사적으로 정말 고치고 싶은 모습이 무엇일지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내 모습이 100% 만족한 사람보다는 지금의 내 모습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내가 지금 고치고 싶은 문제를 만약에 강의 주제로 정한다면 내가 그걸 고치기 위해서 더 몰입하고 연구하며 실행할 수 있고, 그리고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되는 강의 자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새로운 강의 주제를 또 찾았는데요. 이걸 제가 한번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의외로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안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깊이 있는 생각을 못하는 게 제 가장 큰 컴플렉스였어요. 일을 할 땐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의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또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평소에 저는 의외로 깊이 있는 생각을 되게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저한테 컴플렉스였고, 지금 진짜 30대 중반인 저에게 되게 크게 단점으로 전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누가 있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파고들어 봤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질문을 만들 줄 알더라고요. 왜냐면 이 질문을 스스로한테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에서 나는 그냥 쓱 지나가는 거를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답변을 하면서 계속해서 파고드는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책을 읽을 때 되게 빨리 읽는 그런 속독을 하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읽으니까 책을 딱 덮고 나면은 대략적인 이야기는 생각이 나는데 좀 그 안에 심도 깊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누군가한테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하면서 책을 천천히 읽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책의 내용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바로 누군가한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단순히 책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내가 또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그 시간에 정말 어떤 유의미한 대화가 있느냐, 그 대화의 깊이가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AI 엄청 많이 발달했죠. AI 뭐 인간 수준? 저 아닌 것 같아요. 인간 수준보다 더 뛰어넘은 것 같은데 이미. 그래서 AI가 뭐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저 얼마 전에 사실 현타 왔던 게 강의 자료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크로 오피스 그 회사에서 PPT를 켰을 때 파워포인트를 어떤 문장을 입력하면은 강의 자료 PPT가 쫙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조금 현타가 오고, 아, 진짜 나중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려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그 AI에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문장을 내가 만들어서 입력을 해야지 그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또 한 번 확신을 했죠. 그래서 제가 AI에게 어떤 질문을 입력하는지, 이게 앞으로 정말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능력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라는 주제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내 이렇게 생각이 얕은 것들을 한번 고치기 위해서, 내가 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이 질문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 노트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제가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좋은 질문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피드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쓸신잡을 어느 날 보는데 뭐 장례식에 틀 영상은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신선했어요. 장례식에 영상을 튼다고? 이러면서 제가 기억하고 싶어서 이렇게 피드를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또 제가 어떤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그 강의에서 질문을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그 질문들이 하나하나 다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이렇게 적어서 저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평소에 좋은 질문들을 모으고, 이 외에도 질문과 관련된 책이나 유튜브를 모두 찾아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도 행동을 해봤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섭외해서 그 사람한테 한 2시간, 3시간 계속 정말 질문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가지고 한두 달 정도 굉장히 몰입해서 엄청 공부를 했었어요. 너무 그 과정이 재밌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면 제 콤플렉스가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을 얕게 하던 그런 콤플렉스가 많이 고쳐졌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것처럼 다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과정 끝에 결국 무기가 되는 질문이라는 강의를 새롭게 만들어냈어요.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질문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런 무기가 되는 질문이라는 강의를 만들어서 그 질문을 활용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비전을 설정하는 강의를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 자료, 연구한 거 바탕으로 강의 자료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그냥 말로만 질문하는 것보다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의 교보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짜로 프린트를 해서 질문 카드를 또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 질문 카드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적을 수 있는 질문지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치고 싶었던 컴플렉스에 몰입을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좋은 강의가 정말 유의미하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정말 도움이 되는 강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지금 꼭 가장 필사적으로 고치고 싶은 나의 모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스탑하고 적어주시기 바라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꾸준히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은 주제는? 자, 여기서의 기준은 10년 동안,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라는 포인트예요. 빨리빨리의 나라, 우리나라죠? 빨리빨리의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성과가 되게 빨리 나기를 바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성과가 안 나왔을 때 포기하기가 되게 빨라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야심차게 도전을 했다가 3개월도 운영하지 못하고 접은 적이 있어요. 남들이 할 땐 되게 쉬워 보였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이렇게 더디게 늘어나니까 금방 제가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강의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강의를 오픈하실 텐데, 뭔가 여러분이 강의를 오픈했을 때 첫 강의부터 수강생이 막 많이 모집이 되고, 돈도 잘 벌게 되는 성과가 있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신이 나가지고 지속할 수 있겠죠. 근데 아마 대부분은 이런 성과가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강의를 꾸준히 지속할 원동력이 없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럼 우리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10년 동안 성과가 너무 없어도 내가 10년 동안 꾸준히 묵묵하게 한 강의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반복하고 연구해서 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그 10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분야에서 나는 진짜 대체 불가하고 독보적인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 10년이나 그렇게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은 정말 있기가 힘들거든요. 저도 정말 어떤 한 분야에 밀도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분야로 강의에 탑을 찍어보고 싶다는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강의를 오픈했을 때 정말 반응이 없더라도 내가 10년 동안 한번 꾸준히 해서 내가 무조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보고 싶다. 그런 주제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저도 새로운 강의 아이디어 생각을 했거든요.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실패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실패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23살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종종 생각했던 아이디어였어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아이디어로 그치고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에 성공한 사람들의 유튜브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뭐 스마트 스토어로 성공했다, 뭐 강의로 성공했다, 뭐 쇼핑몰에 성공했다, 인스타그램에 성공했다, 이거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뭐뭐로 돈 벌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게 한 3년쯤 지나니까 저는 좀 식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걸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 벌었다. 이런 것들은 점점 클릭을 잘 안 하게 되고, 전 오히려 그런 썸네일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지금 얼마 벌었지 보다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왔을까. 그 과정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아기를 이제 낳고 나서 육아관을 제가 어떻게 가져야 될까를 고민을 했어요. 귀여운 아기를 낳고 나서 육아관을 어떤 가진 엄마가 되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진아영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됐어요. 진아영 교수님이 쓴 본질 육아란 책인데요. 제가 이 책 읽기 전에 어떤 작은 그런 인터넷 글을 통해서 먼저 봤던 이야기인데요. 진아영 교수님이 미국에서 스팽스라는 속옷 회사를 만든 CEO, 여성 CEO 사라 블레이클리라는 분에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버지와 함께 매주 주말에 가족이 모였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이번 주에 어떤 실패를 했니?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해요. 되게 신박하지 않나요? 저는 이 질문을 아버지가 딸에게 한다? 자식에게 한다? 너무 신선했어요. 그래서 이 따님이 나는
자전거를 이번 주에 타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근데 만약에 저 이번 주에 실패한 게 없어요 라고 하면은 되게 서운해하셨다고 해요. 저는 이 얘기가 되게 지금 말하면서도 좀 소름이 돋아요.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실패하는 게 무서워서 도전을 안 하면 성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매주 실패하는 게 굉장히 당연하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그런 분위기의 성장을 한다면 그렇게 도전을 하다 보면 그 아이는 도전이 되게 익숙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지금의 세상에서 내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고 고민을 할 때 저는 변하는 세상에서 빠르게 도전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도대체 도전을 어떻게 알려주냐. 내 아이한테 도전을 해야 돼. 도전하면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도전적인 아이로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실패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실패는 당연한 거다. 이런 메시지를 준다면 어떨까. 정말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실패라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 아이뿐 아니라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꼭 전달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패라는 주제로 앞으로 딱 10년을 바라보고 정말 밀도를 한번 쌓아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10년 후에 저를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10년 후에 꼭 찾아주세요. 제가 그때는 강사 양성 전문가가 아니라 저는 정말 실패 전문가가 돼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1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꾸준히 공부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이 질문에 대한 한번 답을, 키워드를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영상도 한번 스탑하시고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주세요. 자, 스탑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질문 총 3가지. 다 잘 적으면서 잘 따라오셨나요? 이 3가지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이 20시간 법칙으로 한 달 동안 공부를 해서 밀도를 쌓고 또 강의를 만들 만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잠깐, 자, 어떤 주제를 공부해서 강의를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꼭 따라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의 주제를 정해야 돼요. 여러 개 주제를 동시에 공부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의 주제를 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책을 최소한 3권 이상은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패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실패에 대한 책이 이미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을 3권 정도 읽으면 어떤 큰 공통적으로 보이는 흐름이 있겠죠. 그래서 그 공통적인 흐름을 익히고, 그리고 3번째로 그 주제에 대해서 인터넷 서칭하면서 최신의 더 다양한 그런 자료들을 취합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다양한 질문을 던지면서 나만의 답을 찾아봐야 돼요. 이게 어떤 뜻이냐. 예를 들어서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주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검색을 해서 어떤 사람의 영상을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대본을 작성하세요. 완벽하게 외우세요. 말하기 전에 긴장을 푸세요. 이런 방법을 알려줬다면 내가 그걸 똑같이 따라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던 방법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썼던 더 좋은 방법들을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를 따르기만 해도 여러분은 정말 한 달 후에 그 주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줄 소스들이 굉장히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꼭 한 달을 목표로 잡으세요. 20시간의 법칙은 한 달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분명히 루즈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흐지부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 그 주제로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서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요약 정리하는 것처럼 1일 1 SNS를 업로드를 할 것 같아요. 뭔가 멋지고 정돈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옛날에 다 공부할 때 요약 정리 이렇게 메모했잖아요. 그렇게 요약 정리한다 또는 그냥 일기 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적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혼자 보는 용으로 나만 그냥 정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SNS에 누가 본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면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또 그게 다 기록으로 나오면 나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적으셨겠죠? 근데 혹시 적으시지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총 3가지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답변을 해서 홈페이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개만 적으셔도 괜찮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냥 바로 생각나는 거, 떠오르는 거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강조 드릴 거예요, 여러분. 100% 완강하시고 100% 미션 성공하시면 제가 1대1로 30분 코칭 해드립니다. 저랑 30분 코칭을 받냐 안 받냐가 아마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30분 코칭을 위해서 완강과 미션 모두 다 성공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도 끝나자마자 바로 미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미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